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 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이 넘쳐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농어민 생계 안정으로 활력 있는 농어촌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생계가 안정되어야 농어촌이 활기를 띠고 젊은이들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귀농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청년 창업농 선발자가 1,600명쯤 되었는데 그중 69.7%가 귀농인으로 집계될 만큼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고려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천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어업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해서 농촌의 신성장 동력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노동계와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서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노동계는 적극 팔을 붙이고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했던 청년 기본법으로 인해 청년 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역세권의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 취업 아카데미 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엔테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 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 문화 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미세먼지는 침묵의 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국민의 당당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비통함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유인한 여성 피해자들을 장기간 겁박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희대의 성착취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입니다.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고 개정된 국회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성립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다시 또 입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 봐도 무방합니다. 국민입법 시대를 여는 만큼 국민청원 1호인 만큼 국제 공조수사는 물론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고통에 우리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나서겠습니다. 야당의 동참도 호소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더욱 나서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작년 7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제도 모두 참여 정부 때 시작한 정책들입니다. 장애인 자립과 기본소득 보장은 선진사회의 척도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장애인 연금법을 개정해서 소득이 낮은 중증 장애인 16만 1천 명에게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앞으로도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 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